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일 저녁 6시 32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조선닷컴에 올라있는 기사의 제목은 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원 건넸다. 다운표하고 전혀 몰랐던 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 금액의 액수가 너무 큽니다. 퇴직금 50억, 수익 4천억, 그리고 100억 원 건넸다. 이 100억 원이 예사 돈입니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3일 알려졌다는 기사로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이모 씨와 박 전 특검은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 씨는 2018년경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했는데 박 전 특검은 이 회사의 사회이사로 한 달 정도 일한 일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김 씨로부터 이 씨로 건너간 돈이 박 전 특검에게도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나가는 의혹 제기 같기도 해요.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이른바죠. 자칭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했는데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취재진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김 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모 씨의 요청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 박 전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이 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다.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장동 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대장동판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장동판 난장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복마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대충 이런 구도입니다. 설계 이재명, 그렇죠? 설계 이재명 본인이 했다고 그랬어요. 설계 이재명 때. 그리고 감독 유동규, 이 사람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유동규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주연이 김만배,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야 할 조연들이 막 나옵니다. 조연급 1등이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자주 거론되는 이 박영수, 아주 이걸 저 영화계 용어로 사용하면은 호화 캐스팅입니다. 호화 캐스팅,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법관도 있죠. 전 특검도 있죠. 또 여권 대선 주자도 있죠. 법조계 기자 출신도 있죠.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굴러가는 게 이게 아수라장, 복마전, 난장판, 오징어 게임 등등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서히 매듭이 풀릴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만약 구속이 된다면은, 이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다면은, 이 논리적으로 이런 구조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적용된 법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입니다. 이 법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규모 또는 범죄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때는 이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50억을 넘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배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주고 소수의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 부당한 이익이 만약 50억을 넘으면은 유동규 씨에게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그 입법 취지가 국민의 경제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속이 된다면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미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을 했는데, 유동규의 특혜 설계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한 거냐,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냐,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운명이 걸립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미리 지난달 14일에 기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자랑하듯이 대장동 사업은 내가 설계를 했다라고 그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유동규의 특혜 설계를 지시한 사람 또는 결재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설계, 유동규 감독, 김만배, 주연, 권순일, 조연, 박영수, 조연,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판이 지금 하나 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특혜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한테 지시를 했다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공범. 그러면 이게 대순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요사이 민주당 안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가 말을 아주 아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뭔가 불안하다. 신경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진실이 두렵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계 이재명, 감독 유동규, 주연 김만배, 조연 권순일, 이 판이 앞으로 대선판과 어떻게 겹치게 될지 지금 가공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 현실의 드라마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드라마틱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정치인들도 드라마틱하게 행동하는데, 이 드라마가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좋은 방향으로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과 비평가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